도로와 맞닿아 있는 건물 1층에는 식당 2곳, 2층에는 라이브 카페 1곳이 영업 중입니다. 식당 1곳은 대로변으로 출입구가 난 반면 다른 1곳과 2층 라이브 카페는 사이길에 출입구가 위치해 있어 골목을 지나지 않고선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포장이 뜯겨진 채 방치된 지 3년. 비가와 물이 고이면 행인들의 통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포장이 뜯긴 채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선 건물 준공 당시의 이야기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현재 토지는 바로 골목 옆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소유고 199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반면 맞은편 건물은 1968년도에 지어졌고 현재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사들인 건 1986년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 내에 본 지가 한 3,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게 그 빌딩 짓기 전부터 빌딩 건물을 짓기 전부터 거기 소방도로가 그 골목 사도로다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됐던 관습장 도로를 왜 갑자기 막게 된 걸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재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건물 외곽선이랑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상당히 늦게 알았지만 그게 이제 20년 이내에 알아서 저희도 권리 행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 토지세만 저희 빌딩 거기 아파트 세입자랑 저희들이 다 토지세로 1년에 몇천만 원씩 다 n분의 1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세금 내고 우리가 소유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전혀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아파트에 관련된 통로인 거지 동네 사람들이 쓰는 곳은 아니거든요. 어느 아파트 단지든 간에 안에 사유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정확하게 건물 내의 사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길이 띄어져서 지어진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가 땅이기 때문에 그 인접 건물이랑 이격거리를 두고 지은 거지 안 그랬으면 옆으로 바짝 지었겠죠. 오래전 상황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맞은편 건물주는 처음부터 이곳은 사도로였다고 말합니다. 빌딩이 짓기 전부터 거기 사도가 있어가지고요. 사도가 쭉 있었어요. 이 대로변부터 큰 대로에서부터 이 뒷골목까지 쭉 이렇게 통하는 지금 같은 똑같은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저 사도가 그 건물을 지을 적에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은 지을 적에 그리로다가 2층 올라가는 출입구고 그 가게 출입구고 옛날부터 그게 있던 거거든요. 하지만 토지 소유주 대표는 이곳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포장 개복과 펜스 설치 등 권리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이용 정보 규제 시스템 그냥 들어가셔서 그냥 입력하시면 그 사유지 땅 경계선이 딱 거기까지 나와요. 현황 도로식으로 계속 내비뒀다간 그게 도로가 아닌데 도로처럼 다들 여기고 있고 쓰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블럭은 걷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곳은 도로일까 아닐까?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문의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그 대지로 해서 허가가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준공 때. 일단 그게 대지니까 이쪽에 소유권이나 이런 건 다 있으니까 지목상 분리대지가 안와 있고 그래서 대지로 인정돼서 허가 처리가 됐었어요. 당시. 결국 그 사이에 끼인 맞은편 건물 세입자들과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저희는 뭐 출입문이 따로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식당들은 거길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누구 땅인지. 당연히 출입문이 그쪽에 나 있으니까 장사를 해도 되는구나 하고 권리금 들어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땅이야 그러고서 땅을 이렇게 해서라고서 통제를 출입을 아예 못하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피해가 엄청 크죠. 이렇게 되기까지 상인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까? 맞은편 건물 세입자들은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비가 막 엄청 고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집주인하고 전화를 하고 제가 이 관리 사무실도 찾아가고 구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가상 콜센터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더니 거기는 사유지라서 뭐 어디 할 수가 없다. 구청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할 대비책이 없잖아요. 일단은 이제 기다렸죠. 저기 뭐 까고 나서 뭐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3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 지원에도 갔었어요. 경찰서에도 갔었고 구청에도 갔었고 민원실에서는 건축가로 가라고요. 건축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라고요. 또 68년도에 정상으로 건축법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뭐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민원봉사실에서는 그냥 좀 기다려보시고 알았다고만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없다는 말. 그렇다면 민원을 접수받은 서대문구에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 상황이 있어서 그 당시 건축주에게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송하고 있고 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통행이 불편이 있으니 원상복귀를 좀 해달라 협조 요청하고 문서도 한 차례 보냈습니다. 세입자로서 한계를 느낀 상인은 건물주에게도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 상황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건물주는 어떤 입장일까? 건물주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건물이 뭐 불법으로 진 것도 아니고 불법 건물도 아니고 옛날부터 어떤 데 출입금분을 낸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거를 어떻게 하자냐고 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근데 뭐 싸울 수도 없는 거야. 도로 포장 안 하냐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모두가 자신의 입장만 호소하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현황 자체가 지금 이제 포장돼 있던 도로를 뜯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통행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통행로가 좀 막혀 있으니까 영업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영업 방해를 기준으로 해서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영업 방해에 대해서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